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얼굴 너무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도 좋아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길동역에서 내려서 쭉 걸어오다 보니까 여기 시장도 좀 있는 것 같고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거주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나이대는 어떻게 되실까요? 되게 잘 보셨는데요. 저희 지역은 아무래도 약간 노령 인구가 많은 편이고요. 주 환자 고객층은 5, 60대 환자분이 제일 많습니다. 뭐 때문에 여쭤봤냐면은 요즘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건강관리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고혈압, 당뇨하고 치주염이 연관관계가 있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원장님? 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사실 많은 전신 질환이 우리 치과 질환, 특히 치주 질환과 좀 연관이 많이 있어요. 말씀 주신 고혈압, 당뇨 외에도 뭐 신장 질환, 아니면 뇌혈관 질환, 그리고 요새는 또 치매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가 안 그래도 비슷한 기사를 얼마 전에 봐서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저희 치과 의사들이 보는 신문이에요. 이런 신문이 있는데 치신보라고 여기에도 항상 비슷한 주제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치주 질환이 있는 치매 환자 사망 위험 2배. 이런 기사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고령화 사회. 특히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는 명칭을 제대로 하자면 초고령화 사회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강 노쇠 환자 사망률 2배. 이런 기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드는 것, 노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이 우리 치과 질환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오늘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당뇨병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너무 학문적으로 어렵게 들어가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일단 당뇨병이 있다는 건 혈당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혈당이 높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잇몸 조직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치주 질환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한편으로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면역력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주 질환이 한번 왔을 때 더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치주 질환이 걸릴 확률이 2.6배 정도 높다고 하고요. 또 치아는 치조골이라고 뼈 안에 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치아 뼈인 치조골이 소실될 확률이 3.4배 이상으로 보통은 이제 연구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망막 질환, 뭐 신장 질환 이런 거 다음으로 치주 질환을 이 당뇨 합병증 6번째로 이제 꼽고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 합병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인과관계가요. 당뇨병이 있으면 치주 질환이 심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치주 질환이 심한 분들은 당뇨병이 더 심화되는 게 있거든요. 치주병이 계속 있으면은 공복 혈당 조절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뇨병이 더 심화될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런 인과관계가 생각보다 전신질환과 치과적인 인과관계가 크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저도 사실 오는 환자분들에게 예방을 사실 제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치료가 다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이걸 유지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당뇨병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3개월 주기로 치과에 좀 오시는 걸 권유를 드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주 질환이 있으면은 당 조절이 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주 오셔서 스케일링을 좀 자주 받고요. 좀 깨끗이 할 수 있는 법을 계속 사실 저는 배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는 노화와도 약간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피부도 탄력이 점점 이제 노화가 되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잇몸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고요. 잇몸 탄력적인 것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타액, 침이죠. 침 자체의 양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타액의 성분도 좀 바뀌어요. 그렇게 다 보면은 예전보다 치석도 잘 생기고 치아 우식도 훨씬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나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뭐 충치가 생기냐 아니면 이가 흔들리냐 난 좋은 치아였는데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사실 전신 질환도 있고 이제 노화에 따라서 그렇게 뭐 침이 좀 분비량이 떨어진다던가 하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가 들면은 관리하는 법에 더 신경을 쓰시고 예전보다는 치과를 더 자주 오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프 치과만의 그 예방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는 걸까요? 저희 치과가 사실 라이프 치과인 이유도 네. 이렇게 전 생애에 걸쳐서 함께 할 수 있는 치과가 되기 위해서 네이밍을 그렇게 제가 지은 건데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일단은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라서 어디를 포인트를 주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환자 구강마다 사용해야 되는 칫솔도 좀 다르고요. 아니면 치간 칫솔이 좀 더 많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치실이 많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이거는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화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캘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물캘링을 저는 이제 치과에서 근무하는 직업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반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군요. 제가 아는 물케일링은 거의 스케일링을 받으러 오셔서 환자분들이 아픈 걸 싫어하시다 보니까 거의 이제 물 위주로 이제 많이 자극적이지 않게 스케일링을 하고 끝내는 것을 이제 물케일링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환자분들이 와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극적인 걸 원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우리가 스케일링을 받는 이유는 치석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스케일링이 안 아픈 게 최고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치석이 제거되는 게 일단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불편감이 아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환자분들 오시면은 약간 표면 마취가 되는 그런 마취 가글 같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글로 잠깐 동안 가글을 했다가 그다음 이제 스케일링을 들어간다던가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신다면은 한 번 더 출연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좀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쭤봐 주시면 제가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